있어서. 자,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될 때 반응하는 부피비가 3대 1대 2인데 내가 60 넣어도 3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암모니아는 수소는 60만큼, 질소는 20만큼만 반응하고 40 남고 암모니아가 40 생겨요. 이때 시험에서 또 다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생성된 부피가 얼마냐, 두 번째 전체 반응이 끝난 후 전체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생성된 물질의 부피는 당연히 암모니아가 생성된 부피니까 이때 생성된 부피는 암모니아가 40만큼 생겼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는 얼마니? 라고 하면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는 생성된 암모니아 40에다가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 질소가 40만큼 남았잖아.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이 둘을 합해서 얼마? 80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됐죠?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부피는 얼마니? 라고 하면 만들어진 거에다가 남는 애를 합해야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요번에 모길 3학년이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복잡하고요. 됐니? 이런 것도 꼼꼼하게 읽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중학교 우리 과정에 있는 얘기를 묻지만 조금 복잡하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뒤에 있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자, 36페이지 잠깐 볼게요. 36페이지 1번부터 자, 22번까지 22문제 할게요. 자, 해. 1번부터 22번까지. 예준이는 다 풀고 손들고 답안지 줄게.
나쁜 사람들은 채점까지. 이거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죠? 다 하셨죠? 그죠? 자, 36페이지요. 1번부터 10번까지 36, 37페이지 10문제 중에서 질문 괜찮아요? 괜찮아? 넘길게. 38페이지, 39페이지 질문 19번 21? 네. 19번, 21번 또 괜찮아. 19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0도씨 1기압에서 1리터라고 하는 같은 부피 속에 질소, 수소,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체는요 종류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지고 있다. 모든 기체는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종류는 볼 필요 없어 라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 다 똑같이 1리터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인데 다 같아야 돼. 왜? 얘네들의 입자의 크기는 너무 작아서 입자의 크기 차이는 무시해도 되니까 그래. 되겠어? 네. 얘네들의 입자의 크기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21번 가죠.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만드는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실명 안 줘. 이때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 C를 만드는데 4번 보시면 반은요. A 기체가 30 있고요. B 기체가 10이 있어. 근데 이때 힌트 준 거 기억나? A 기체가 10만큼 남았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다면 실제로 A 기체는 얼마만 반응했어? 20만 반응했어. B는 다 반응했어. 이 뜻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한 부피비는 2대 1이어야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생성물 C는 얼마냐면 20 만들어졌으니까 아 얘도 부피비가 2구나. 이 얘기군요. 그게 똑같은 기체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에도 다에도 같은 부피비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얘 20 넣고 20 넣어봤자 반응은 2대 1로 하니까 요번에 얘는 10만 반응에 10 남아. 이 얘기고요. 생성된 C는요 20만큼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B가 10만큼 남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도요. 얘 40 있고 40 넣어봤자 부피는 2대1로 반응하니까 얘 20만 반응에 20 남아. 그리고 얘 40 생겨. 그러니까 이때도 B가 20만큼 남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자, 기억은 B가 10이고 니은은 그래서 40이어야 된다. 네, B가 10이고 네, C는 40이어야 돼. 맞는 얘기고요. 니은 기체 A와 B가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은 반응하는 기체 A와 B의 분자수 비율. 자, 부피비가 곧 분자수 비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수 비도 2대1이야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리을 반응 후 남는 기체가 생기는 까닭은 기체 반응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할 때 왜 남아요? 그건 기체들이 반응할 때 일정한 부피 비율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됐어?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둬야 돼.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이자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 통틀어 화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학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내용까지 오늘로 다 끝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물리인데 2학년 1학기 책 가져오시면 돼요. 2학년 1학기 물리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44페이지 펴봐. 44페이지 피시면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요거 마지막. 자, 우리는요 실제로 물질이 바뀔 때요 단지 물질의 변화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고체가 액체돼, 액체가 기체돼, 상태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 열의 출입이 있었어. 그래서 자 이렇게 물질들이 변하잖아요. 그 모든 물질의 방향에 모든 물질의 변화하는 과정에 반드시 열의 출입이 있어. 물질이 변함과 동시에 열의 출입이 반드시 있어. 물질의 변화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물리 변화도 있고 화학 변화도 있어. 근데 물리 변화를 할 때도 열의 출입이 있고요. 화학 변화를 할 때도 열의 출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를 해? 상관없어. 모든 물질의 변화에는 반드시 열의 출입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아가 때 배웠던 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열이 많아? 누가 더 열이 많아? 열이 많으면 입자의 운동이 뭐해지니? 활발. 그러니까 누가 가장 입자가 활발히 움직여?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보다는 액체일 때,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 계단처럼 열의 양이 달라요. 위로 올라갈수록 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예를 들어 고체는 열을 10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근데 액체는 30만큼 가지고 있고 기체는 80만큼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그냥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열 20만큼을 흡수해야만 액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될래도 부족한 열 50만큼을 흡수해야 되고요. 고체가 한 번에 기체가 되려면 부족한 열 70만큼을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이 열을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턱이거든요. 되겠어? 거꾸로요. 기체가 액체가 되려도 거꾸로 열을 50만큼 방출해야 내려올 수 있어요.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열 20만큼, 기체가 고체가 되려면 열을 70만큼 방출해야 된다. 되겠어?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열을 흡수하는 것처럼 계단을 내려올 때는 흡수한 열을 그대로 방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질이 바뀌는 물리 변화에도 열의 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화학 변화도 똑같습니다. 열의 출입이 있어야 돼요. 열을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요.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때는요. 그냥 물이 되는 게 아니고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열이 20이거든요.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은 얼마냐면요.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은 됐니? 10이야.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될 때는 열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열 10만큼을 밖으로 버리면서 되겠어? 네, 물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 물질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20인데 이게 생성 물질로 바뀌면서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부의 열을 밖으로 방출해서 하면서 그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열을 밖으로 버리는 걸 우리가 발열 반응해요 라고 얘기해요. 열을 밖으로 발생시켜요 이 얘기예요. 열을 밖으로 버리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발열 반응. 발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이 막 만들어져. 그럼 물이 만들어지면서 열을 막 밖으로 방출하지. 그럼 밖에 서 있는 나는 점점 뭐하다고 느껴질까? 그 열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에 내가 서 있으면 나는 따뜻하다라고 느껴요. 자,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꼬맹아, 물질이 탈 때 타는 물질 옆에 가 있으면 뜨거울 정도죠. 발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되겠어? 또 손난로요. 잡고 있으면 뜨거워지죠. 그 손난로의 화학 반응이 발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주변에 가서 내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 물질이 지금 발열 반응을 하면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그거의 대표적인 게 물을 만드는 반응, 그 다음에 물질이 타는 연소와 같은 게 녹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하는 겁니다. 됐니? 이런 것들이야. 그럼 이것과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있어요. 뭐요? 물은 사실은 다시 수소와 산소로 가려면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10이었는데 20이 물질로 바뀌어야지. 그러면 부족한 열 10만큼을 흡수해야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 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에요. 됐니? 이것도 그래프로 그리면 물이라고 하는 요번에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수소와 산소라는 생성 물질로 바뀌어요. 자,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되기 위해서 열을 10만큼 흡수해야죠. 그래서 10만큼의 열을 얻어야 반응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요.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흡열 반응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는 얘한테
나한테 내 열을 뺏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하다라고 느껴지냐면 흡열 반응하는 물질 주변에 가면 나는 시원하다 또는 춥다 이렇게 느껴지죠.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냐면 식물이 광합성할 때 햇빛을 흡수해야만 반응을 해요. 됐죠? 그래서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되겠어?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 한여름에도 숲속에 가면 시원합니다. 되겠어? 한여름에도 숲속에 가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광합성이 흡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또는 물 분해 반응도 흡열 반응입니다. 물 분해하는 것도 흡열 반응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물질을 물에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물질이 물에 녹을 때가 대부분 흡열 반응하는 거예요. 용해되는 게.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금속에다가 염산 떨어뜨렸더니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아요. 그건 발열 반응입니다. 금속이 녹으면서 열을 나타나거든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은요. 일상생활에서 고체가 액체되는 거 흡열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화학 반응은 뭐가 흡열이야 이게 정해지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몇 개는 외우셔야 되는데 주로 학교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는 거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연소된다, 녹슨다 대표적인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요. 광합성 물분해 실험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보면은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거든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어넣고요.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면 얘가 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과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요. 그래서 근데 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콜 램프로 가열해주면 그 열을 얘가 흡수해서 분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가 분해되는 반응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에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요 눈이 많이 오면 제설 작업하려고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이 눈에 녹으면서 발열을 합니다. 그 열 때문에 눈이 녹아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주로 교과서에 대부분 나오는 게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기억하세요. 얘는 알콜 램프로 가열해야만 분해되기 때문에 열분해하는 그 얘네들은 흡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44페이지, 45페이지 잠깐 볼 거예요. 44페이지 보면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뀔 때요.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열의 양이 작아서 위에 있는 그래프 보고 있어요. 열을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것들을 밑에 그림으로 6개 그려줬는데 뭔가가 타는 연소 반응, 싸그리다 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는 거 이거 발열이고요. 철이 녹쓰는 것도 발열.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거, 금속이 산에 녹는 거, 산에 융해되는 거 이렇게 산과 반응하는 것들이 발열입니다. 그래서 산이 금속과 반응하던, 산을 녹이던, 산이 염기와 반응하던, 산이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은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이 많아서 열을 흡수하는 걸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흡열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썼던 베이킹 파우더 열분해하는 거 탄산수소 나트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과 자,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 같은 것들을 물에 녹이는 용해 반응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요. 광합성이 그렇고요. 그 옆에다가 쓰세요.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 이것도 흡열 반응이에요. 광합성은 빛을 흡수하는 거고요. 물의 전기분해는 전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있는 학습 내용 두 개 해보세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거꾸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때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요. 자, 그럼 꼬맹아, 이글루에다가 물 바르는 건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이글루에다가 물을 바르고 아저씨가 자잖아요. 그걸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래서 그때 방출된 열 때문에 아저씨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와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리용 발열제나 손난로가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거, 제설제도 그래요. 흡열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게 돼서 바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이 음식을 차갑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흡열의 대표적인 예다. 자, 학습 내용 체크하세요. 3개. 자, 보시면 흔드는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용해야 따뜻하겠죠. 조리용 발열제도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따뜻해져야 되기 때문에. 냉찜질은 차갑게 하는 거죠. 그럼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냉찜질 주머니는 질산 암모늄이나 염화 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